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어느 때보다 조금은 불안한 연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에 경주 일대 규모 5.8의 지진이 났죠. 피해가 지금까지도 속속 보고되고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제도적인 후속 대책 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국민안전처 연결해 지진 이야기 또 최근에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스티비 원더의 이준실 러블리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문을 엽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처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경주 지역 등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상황 현재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오후 그리고 밤 10시 38분 2.4,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170여 회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진하고 피해 상황 현재까지 어떻게 집계하고 계신지요? 네. 9월 12일 발생한 지진 피해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23명입니다. 그 중에서 귀가하신 분이 9분이 계시고 입원 중인 환자는 이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골절된 환자들인데 14분이 아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시설 피해는 지붕 파손, 또 건물 균열, 담장 파손 고려해가지고 5,979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여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일 05시까지 총 372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상황실에서 총책임자로서 이 여진이라든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사실 지진 관측 이래 규모 5.8의 최고 강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진 직후에는 한 250여 곳 정도 피해가 집계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한 20배, 20배 넘게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집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조사는 현재 지자체에서 이제 내일까지 실시를 하고 저희들 합동 점검반이 이제 바로 투입이 돼서 또 같이 정부 차원에서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80%까지는 이제 조사가 대략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이제 다시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추석 연휴 전날에 지진 발생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 4시간 정도 재난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들의 지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순간 접속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접속 장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접속 장애 사실을 저희들이 금방 인지를 하고 서버 용량을 이제 2차례 이상 증설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용량보다 8배를 증설한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표팀을 구성을 해서 적정 서버 용량을 검증해서 추가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순간 접속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북 경주에서는 일단 5.8의 강진이 일어났고 이게 다른 지역까지 더 그런 큰 지진을 느꼈다면은 접속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앞으로 8배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8배로 이제 우선 증설을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냐 이것이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정 서버 용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예. 자,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을 했죠.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지금 전화하고 계신 이 차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요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어제 당정회의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피해액을 전부 산정을 해서 예. 75억이 넘어갈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피해를 엄밀히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알지 못하는 피해 이런 것도 전부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집계를 한 연후에 예.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진 이후에 추석 연휴에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 전통 한옥 위에 기와가 떨어지고 슬레이트 지붕 단독주택이 많이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대책 지원 어떤 것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기와장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가 더 스며들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피해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피해 주민들의 조기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40억을 금일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이것도 이제 선 지급할 예정이고, 심리적인 안정, 지금 굉장히 경주 주민들을 포함해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도 금일서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 장비와 인력 등을 범정부적으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이 아닌 지역은 아무래도 내진 설계가 전무하다고 볼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의 네.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어르신들 계신 곳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요? 현재 전부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유사일의 최고의 강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종전에는 이렇게 큰 피해가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내진율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의 6.8%밖에 돼 있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5.8의 강진이 왔을 때 시골 지역의 어떤 오래된 가옥, 내진이 안 돼 있는 이러한 집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하여간 이러한 지역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당정회의에서 지금 이성호 차관께서 다시 조사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 재난 지역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 대략 조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평일 주중까지는 이게 조사가 완료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25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예. 그냥 더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선 학교에서 지진이 났는데 공부하러 교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논란된 거 들으셨습니까? 예. 이거 각 학교를 통한 지진 교육, 이게 일본의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거 듣고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진에 왔을 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할 예정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진이 왔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경보가 울리면 바로 대피해야 되냐, 아니면 우선 집안에 있다가 진동이 끝난 다음에 대피해야 되냐, 이런 예. 것도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 행동 요령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하고 어제도 토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진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점검 네. 대상하고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그 2015년도 교통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43개소를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점검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에 한 16,000여 개 이제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난데 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곳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특히 그 정부와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이제 합동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감소되는 이런 추세이지만은 예.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자 8명 중에 3명은 그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가 그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서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좀 어른들보다는 주의를 살피는 그런 주의가 부족한 곳도 있을 거고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됐을 것 같거든요. 뭐 안전시설 부족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 조사 결과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토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노면 표시나 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 과속 방지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도 저감 시설 이런 것이 이제 미흡한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도로 구조가 좀 불합리하게 개설된 곳,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약 그 308건의 시설 개선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뭐 대책, 뭐 세부적으로 어떤 사고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횡단보도 설치나 안전 표지처럼 이제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것은 이제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이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번 그 8월에 저희들이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뭐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그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30km 이하로 이렇게 서행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그 하교 시간대 그 학생들이 그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특별히 더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그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다시 한번 그 운전자들께서 주의를 살펴서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교통에 있는 신영국이라고 합니다. 환자들 휠체어 실어주고 또 내려드리고 가끔 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돈 안 받고 그냥 내리시라고. 특히 이제 야밤에 아가씨들 아저씨 저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혹시 좀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가씨들은 모셔다 드려요. 그럴 때가 제일 또 보람되죠. 그렇지 힘들 때는 술주정 부리고 젊은 사람들이 반말하고 조금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고 할 때도 제일 힘들어요. 저희는 에어컨병이라고 또 있잖아요. 날씨가 덥긴 더운데도 추워요. 손님이 탈 때 좀 시원하게 느끼게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으니까 코가 막히고 덥다는 느낌 못 느끼죠. 택시 운전기사들은 항상 에어컨병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 돼서 이제 덜 덥고 하니까 훨씬 낫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서 카드를 내지 말고 저 카드 결제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요. 기사들이 좀 편하게 아저씨 카드 결제할게요 그러면 편해요. 젊은 사람도 술 취해 타가지고 차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 안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 택시기사들은. 그래서 가끔 뭐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를 항상 버리고 내려요. 그거 좀 상가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람 들어오면 불쾌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택시기사들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뭐 인천시에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긴 받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7시간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거 말고 서비스 교육만 따르게 해줬으면 저희도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신현구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운수업 하고 계신가 봐요. 뭐 환자분들 모셔다 드릴 때, 야밤에 여성분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때 뭐 이게 도움이 된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충이 뭐 이만저만 아니시겠죠. 뭐 이런 좋은 일 할 때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뭐 침 뱉고 젊은 양반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뭐 택시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군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알면서도 술 마시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또 택시기사도 서비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신영구님 정도면은 서비스 교육을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네요. 뭐 에어컨 때문에 또 여름 내내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가을 돼서 그래도 창문 좀 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해주신 신현구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를 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조규찬의 서울 하늘 듣고 오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대로 조금 전인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구속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압력을 넣어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54억 원의 특혜성 투자를 했다는 혐의, 그리고 은행장 재직 당시에 고교동창회 회장으로 있는 한성기업에 180억 원을 싼 이자율로 대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공직기간 중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고 또 불거진 의혹은 검찰에서 말하겠다. 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위해 일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하나 경기도 기후대기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맑은 숨터 사업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맑은 숨터 사업은 오염된 공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수리 그리고 17개 민간기업이 대상 선정에서부터 시설 개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의 모든 재원이 민간기업의 기부로 이뤄진다는 점이고 예. 다른 하나는 실내 공기질 측정에 그치지 않고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작업이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예. 오늘 수도권 날씨는 굉장히 쾌청해서 뭐 이런 대기질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평소에 이제 겨울이 오고 또 중국에서 이런 매연 넘어오면은 우리나라 매연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네. 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꼭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개선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네.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에서 친환경 페인트와 장판, LED 조명 등 건축 자재를 모두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후 관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것 또한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수리에서 재능 기부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기도에서는 행정지원과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맑은 숨터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다르게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경기도가 조력자 역할이 되는 새로운 환경복지 모델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복지 모델이다. 그럼 맑은 숨터 대상자 선정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네, 대상자 선정은 민간기업과 사랑의 집수리 그리고 경기도청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후보군을 정하고 현장 실사를 함께 나가서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선정 시 고려할 때 저희가 실내 공기질의 오염이 좀 안 좋은 것, 오염 정도가 심한 것과 그리고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더불어 31개 시군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맑은 숨터를 열었습니까? 1, 2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8월 18일과 19일에 예.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맑은 숨터로 이미 지정 개선한 바 있습니다. 두 곳은 부천 지역 도깨비 지역아동센터와 광명 지역 생명섬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희가 시설 개선 전후의 실내 공기질을 비교해 보니 호흡기 질환, 알러지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랑의 집수리 그리고 17개 민간기업은 9월 6일에 맑은 숨터 만들기 MOU를 체결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 1호, 2호점을 시작으로 내년 말이면 맑은 숨터 25점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만족한다고 하신가요? 어떻게 공기가 좀 달라졌답니까? 예, 실제로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자, 끝으로 최근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사업장 그리고 가장 많은 차량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높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유발 요인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도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민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정책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나 경기도 기후대기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동훈입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일자리 소식인데요. 어디서 사람 뽑는다는 소식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자가 카지노와 호텔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인천 영종도에 1단계 시설 개장을 앞둔 국내 1호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사업자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정규직 사원 채용 전형을 진행 중입니다. 예.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한국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가 만든 회사인데요.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카지노 딜러, 호텔리어, 마케팅, 세일즈와 경영지원 담당자 등 다양합니다. 이번에 2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오는 25일까지 채용 사이트인 recruit.paradise.co.kr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인천 영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시티를 비롯해 총 3개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경우 내년 4월 1단계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이 문을 열 예정인데요. 예. 1단계 시설의 고용 인원만 2,100명 수준에 달할 예정입니다. 2018년 봄 2단계 시설이 개장하면 고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학교들이 복합 리조트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천시가 복합 리조트 사업자에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나 가산점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강화군이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은 바가 있는데요. 강화도 전 지역에 한강물을 끌어다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네, 강화군은 최서북단 섬 지역인 서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한강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강화군은 내년 하반기까지 한강물을 남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 시설은 하루에 15,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화도와 교동도, 성모도 등 강화군 지역의 큰 섬들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근데 섬이 옹진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옹진군 지역 섬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80여 명이 살고 있는 소연평도는 주민들에게 하루에 1시간 30분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바닥을 보인 지 오래돼 물을 물 쓰듯이 했다가는 완전히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연평도 주민들은 바짝물을 기르거나 몸을 씻는 용도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배편으로 보내주는 수돗물을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예. 소청도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한급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섬보다 규모가 큰 연평도 역시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고 대가도 등 덕적군도의 섬들도 물이 부족해 식수를 육지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요. 물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을까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이 가장 심한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8월에야 준공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제한급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유, 고생을 좀 더 하셔야겠군요.
자, 끝으로 소식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반려견 또 반려묘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인천시와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하는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예. 1일에는 개막식, 애견 미용 대회 등이 열리고 2일과 3일에는 우수견을 선발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장에는 웰빙을 주제로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소식 들어봤고요.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로드 스튜어트의 Kiss to Build a Dream On입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수도권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래서 추석 후유증 겪고 계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시 바깥 산책하면서 햇빛 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